사막에 물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사막이 되살아났는데요. 사우디 왕실도 감탄한 한국의 기적. 하루 10km를 걸어 물을 구하던 13살 소년. 민수, 그가 어떻게 서울대를 졸업하고 중동을 바꾼 혁신가가 되었을까요? 단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기적. 이 기술 하나가 500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직접 물혁신상을 수여한 한국의 초격차 기술, 그 놀라운 정체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지역 작은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28살 환경공학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13살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였고, 저희는 타북 지역 근처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타북 지역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수 고갈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죠. 저희가 머물던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10km 떨어진 우물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저도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엔 현지 주민들을 도와 물을 길어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타북 지역 특유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땅은 갈라지고 공기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낡은 10리터짜리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쥐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마을이 의존하던 우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지질 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타북 지역의 지하 수면은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5m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이웃 마을에서는 이미 물을 구하지 못해 떠나는 가족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촌 지역에서 약 4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아이들도 물을 길어와야 했고, 마을의 어린 친구 파티마는 심한 장티푸스에 걸려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당시 중동 지역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은 물 부족과 오염된 물 사용으로 인해 5년 사이에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물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70대 노인 압둘라 할아버지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한탄하고 있었어요. 알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 저는 믿기지 않아 우물 가장자리로 달려갔어요. 밧줄을 내려 물통을 담그려 했지만 금방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는 흙탕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었어요. 압둘라 할아버지는 80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을 지켜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지하수 관리 시스템인 팔라지가 기후 변화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국제수자원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중동 지역의 전통적 수자원 시스템은 기후 변화와 현대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빈 물통을 들고 10km 거리를 걸어야 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몇 가정들이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웃이었던 살림 가족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는 리야드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기로 했다. 너희 가족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살림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 부족으로 인한 농촌 이탈 인구는 약 15만 명에 달했으며 이것은 환경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물이 말랐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막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도 깨끗한 물이 넘쳐흐르는 날이 올까? 저는 중얼거리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희망이 저와 제 아버지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로부터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 마을에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건설 장비와 대형 파이프를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와 K-워터, 두산중공업이라는 로고가 찍힌 차량들이 있었어요. 당시 사우디 정부는 물 부족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물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찬 아이들은 작업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안전모를 쓴 한 한국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저희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박정훈이라는 제 아버지의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박 매니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역삼투압 해수 담수화 플랜트란 것을 설명했어요. 홍해의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해 깨끗한 식수를 만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 마을까지 끌어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하루에 약 5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 완성되나요? 우리 마을은 지금 물이 거의 없어요. 마을 장로가 물었습니다. 정식 완공은 1년 정도 걸리지만 응급 물 공급은 3개월 안에 가동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물 트럭을 보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약속대로 물탱크 트럭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물 5,000리터를 가져온 트럭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리터씩 배급받았고 아픈 파티마도 오랜만에 깨끗한 물로 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24시간 교대로 일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효율이 30% 향상된 고효율 역삼투압 멤브레인이란 특허를 적용했다고 해요. 이 기술로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엔지니어링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셨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이런 기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할 거야. 특히 수학과 과학이 중요해. 내가 환경공학을 배운다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학교 공부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드디어 시험 가동하는 날이 왔습니다. 홍해 해안에 건설된 담수화 플랜트는 이미 완공되었고 우리 마을까지 연결된 파이프라인의 첫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중앙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설치된 대형 물탱크로 연결된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와 다른 기술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최신 담수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하루 5,000톤의 물을 우리 마을에 공급할 수 있었어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인근 10개 마을까지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 내가 첫 번째 밸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 중요한 순간을 맡게 된다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밸브 앞에 섰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려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기만 새어나오다가 이내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물방울은 점점 굵어져 마침내 시원한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담수화 물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처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파티마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아픈 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을 장로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은 우리 마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물을 사용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아 멀리를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떠나지 않았고 농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다니는 대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묻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야. 한국의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지. 우리가 바닷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특수 필터를 개발했고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도 최소화했어. 저도 커서 아빠처럼 이런 기술을 배워서 다른 마을들도 돕고 싶어요. 물이 부족한 곳은 너무 많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수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응원할게. 물은 생명이니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물 한 방울이 이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저도 미래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마을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떠나지 않았고 작은 정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고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 푹 빠져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리야드의 과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제가 발표한 프로젝트는 소형 태양열 담수화 장치였습니다. 사우디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직접 상을 수여하셨고 이 젊은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마을에 물을 가져온 한국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시상식 후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의 특별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사우디 정부도 제 유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익숙한 듯 낯설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할 수 있었지만 학술적인 용어와 문화적 뉘앙스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지원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대학 시절 저는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30%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졸업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 씨의 기술이 실용화되면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많은 지역에 희망이 될 거예요.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저는 한국의 대형 플랜트 회사에 취업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향과 비슷한 환경의 여러 사막 마을에 담수화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자란 마을에 새로운 담수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사막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반짝이는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생명이야, 민수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러 저는 이제 자체 기술을 보유한 환경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의 환경에 최적화한 이 시스템은 태양열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담수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물혁신상을 저에게 수여했고 저는 15년 전 우리 마을에 오셨던 아버지와 박 매니저를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15년 전 한국인들이 가져다준 물 한 방울 덕분입니다. 저는 수상소감을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중동 전역에 설치된 300개 이상의 한국 기술 기반 담수화 시설은 매일 500만 명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담수화 기술이 중동 물 공급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시상식 후 아버지와 저는 리야드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빠, 제 고향 마을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물은 생명이야.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기억하지? 그 말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의 흙으로 만든 작은 물병이었어요. 물병 안에는 15년 전 담수화 플랜트에서 처음 나왔던 물을 담아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제 인생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나눔의 정신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제가 자란 마을을 방문했어요. 15년 전과 달리 마을은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나무들이 자라고 작은 농장들이 생겨났어요. 학교는 새 건물로 지어졌고 아이들은 물을 길어 나르는 대신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 사우디 우정의 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물 한 방울 모양의 조각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특히 파티마는 이제 건강한 성인이 되어 마을 학교의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이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버지와 저는 마을 외곽에 있는 첫 번째 담수화 시설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처음 밸브를 열던 그 어린 소년이 이제는 더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냈구나. 아버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새 시스템의 작동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중동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했고 효율은 40% 더 높고 유지보수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물탱크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막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처음 밸브를 열었을 때 정말 마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 과학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법 같은 일이에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과학과 마법의 차이는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사막의 생명을 가져오는 기적은 언제나 마법처럼 경이로운 일이지. 우리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사막의 밤은 차갑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밤 저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아버지와 나누었어요. 이제 저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지지와 격려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중동 사막에 심어준 물 한 방울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이제 그 씨앗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과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처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한국의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